그때 A형이 혜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형도 역시 힘에 부쳤는지 넋이 나가 있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멍하게 있지 말고 빨리 다른 팔 잡아라. 그런 형의 외침에 난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왼팔을 붙잡았다. 그런데 그 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혜지의 팔을 눌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작고 마른 체구였던 혜지의 몸에서 건장한 두 남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던 것이다. 나와 A형은 혜지의 양팔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고 순간 혜지의 목이 눈에 들어왔다. 어찌나 세게 졸랐던지 혜지의 목은 날카로운 손톱 자국으로 엉망이 돼 있었다. 너무도 공포스러운 그 상황에서 혜지의 목에 흐르는 피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혜지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무언가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둬라.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하지만 양팔을 모두 잡힌 혜지는 이제 온몸으로 발악을 하며 우리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 죽고 싶어. 인연은 죽어야 해. 나.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머리를 마구 흔들며 팔을 빼내려는 혜지의 그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때 오른팔을 잡고 있던 형이 갑자기 혜지의 팔을 놓더니 그녀의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형, 뭐 하는데? 빨리 팔 잡아라. 야, 혜지 입 좀 벌리봐라. 지 혀 깨물고 있다고. 그때 혜지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나왔다. 이대로 두면 혜지는 자신의 혀가 끊어질 때까지 깨물어버릴 기세였다. 그제서야 퍼뜩 정신을 차린 나는 혜지와 함께 왔던 여자아이 순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빨리 119 불러라. 빨리. 순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구급차가 집 근처로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그때 순임의 휴대폰이 울렸다. 구급차가 주유소 앞에 도착한 것이다. 난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고 엉엉 울면서 이를 악물고 뛰었다. 주유소에 도착하니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에요. 빨리요. 나는 구급대원들을 데리고 급히 방으로 뛰어갔고 대원들이 혜지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얘가 계속 지 혀를 깨물려고 해요. 다급한 형의 말에 구급대원은 솜 같은 것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새하얀 솜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어 버렸다. 우리는 구급대원들을 도와서 문 밖에 있는 응급용 침대로 혜지를 옮겼다. 압박용 벨트를 그녀의 몸에 감자 혜지는 갑자기 발작을 뚝 멈추었다. 우린 구급차를 타고 해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 선생님은 혜지의 혀가 살짝 찢어졌는데 그대로 뒀다면 큰일이 났을 거라며 정말 잘했다고 우릴 안심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혜지의 목에 난 상처들이었다. 그건 자해의 수준을 넘었고 혜지의 목은 너무나도 참혹하게 찢어져 있었다. 그걸 보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혜지는 의사 선생님에게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 혜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우린 순임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혜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물론 혜지의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병원비와 약값을 낼 돈이 없던 것이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혜지의 가족들은 그런 아이를 모르니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또 끊어버린다. 우린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그들에게 갖은 협박을 했다. 가족들의 냉정한 말들을 듣고 있자니 혜지가 더욱더 가엾게 느껴졌다. 한참만의 협박과 설득 끝에 혜지의 가족들은 병원비를 보내줄 테니 혜지가 태어나는 대로 대구로 보내라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렇게 며칠 뒤 혜지는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혜지의 옆을 지켰다. 그리고 며칠 후